네, 7월 임시국회 오늘도 무척 뜨거웠습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특히 부동산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낸 반면에 수적으로 열세인 통합당은 장외투쟁까지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최다선인 5선 의원이죠. 조경태 의원으로부터 통합당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조경태 국회 의원입니다. 네, 네. 조경태 의원님. 네. 오늘 국회에 계셨죠? 네네. 네. 소속 상임위가 교육위원회로 알고 있는데요.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오늘 잘 진행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비롯해서 교육위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막 끝났습니다. 네네. 네네. 그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대학 등록금. 일단 총장들 모임이라고 하는 대교협 회장님께서 네네. 어쨌든 제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것 같은데 네. 또 어떻게 또 상황이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서 음. 실천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몰라도 현재로서 사립대학만 해도 전체 적립금이 한 7조 8천억이 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학에서 이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네. 오늘 몇몇 상임위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민주당이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부동산 관련 입법인데요. 통합당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의회 독재를 하고 있다, 뭐 다 해먹어라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하죠. 오늘 오전에 긴급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의원총회 분위기를 좀 전달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주요한 법안에 대해서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너무 독단적으로 강행하는 데 대해서 네. 많은 의원들께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석수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미래통합당이 할 수 있는 게 또 상당히 좀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의원총회에서는 주로 어떤 얘기들이 나왔나요?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고 또 몇 분의 또 지도부에서는 장외투쟁에 대한 말씀도 나왔고요. 네네. 또 장내외,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자는 그런 말씀들도 좀 나왔습니다. 네. 지금 보도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장외투쟁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또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마치고 기자들한테 이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되 장외 투쟁 방법들은 구체적으로 더 고민해 보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다수 의견이 이렇습니까? 지도부까지 이 정도 얘기할 정도면은 의원들의 다수가 장외 투쟁에 동의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내일 의원총회를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지금 장외에서 많은 분들이 모이기가 네네. 현재로서는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등을 통해서 또 새로운 방식의 좀 투쟁 방식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네.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고 또 항의의 뜻을 많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러한 부분들을 미래통합당, 우리 당도 국민들의 뜻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프닝에서 좀 예고를 했는데 지금 문자가 많이 오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된 거기 때문에요. 오소라님이 이런 문자 주셨어요. 통합당에서는 부동산 3법을 반대하시는 건지 아니면 처리 방법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내용 문제라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또 여당과 합의는 왜 안 됐는지 듣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글쎄요, 이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가 지금 3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네. 갑작스럽게 이걸 날치기식으로 상임위의 소위도 제대로 거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고요. 그동안에는 그럼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서울 집값은 오를 대로 좀 다 올라 있는 상태 아닙니까? 네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22차례나 그러니까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호언장담을 했지만 결국은 집값 상승으로 이어져 버렸거든요. 그 네네. 실패한 정책을 계속 펴왔다고 보고요. 네. 갑자기 임대차 3법을 이게 또 날치기식으로 통과를 시켰는데 강행시켜 버리는데 이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전세를 살고 있는 혹은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989년도에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년 계약이 2년으로 연장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혹시 네네. 기억나십니까? 네네네. 1989년도입니다. 네. 그때 1년에서 2년으로 이제 2배로 연장을 시켰죠. 음. 그러니까 이 임대료가 폭등을 한 겁니다. 네네. 연간 약 20% 이상 폭등했거든요. 네네. 예를 그랬었죠. 들면 이렇습니다. 88년도에 7.3%의 정가가 89년도에는 23.7%까지 올랐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2년 더 플러스 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네. 그러면은 4년마다 이제 갱신을 하게 될 경우에 신규 계약할 경우에 이게 또 전세값 폭등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89년도에 예를 들면은 네. 그럼 집 없는 분들, 전월세 사는 분들이 더 많은 그 경제적 부담을 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해서 저는 더불어민주당하고 청와대에 묻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법을 만들 때는 충분한 국민적 합의 그리고 또 여야의 토론이 있은 후에 이 법이 통과돼야지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당에서는 상당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어렵게 사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 이 부작용 없이 가기 위해서는 좀 더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네. 이번에 임대차 3법의 그 경우에는 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시선을 또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이 꼼수 아닌 꼼수가 아닌가 네. 하는 그런 또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토부 장관을 적극적으로 경질하고 청와대와 이 부동산 정책 라인을 전면적으로 교체해야만이 네네. 저는 지금 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내용에 대한 문제가 있고 절차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 둘 다를 지금 통합당에선 지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전세값 급등 등등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거기까지 알겠는데요. 또 하나는 절차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선 논의를 하려고 해도 통합당에서 뭐 간사 합의가 안 됐다. 소위도 못 열게 한다. 일정을 잡아주지 못한다. 그래서 전체 회의를 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항상 주장했던 그 내용인데요. 네네. 저는 좀 더 진지하게 여당에서 이렇게 접근했는지 저는 네. 묻고 싶고요. 내일 당장 본회의를 열어서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하는데, 네. 우리가 소수 정당으로서 이걸 힘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내놔야 된다, 대안을 내놔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네. 참고적으로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보면은 부동산이 폭등했던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그다음 청와대에서 그럼 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는지에 대해서 원인 분석부터 해야 됩니다. 네. 이명박 정부 때는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행 처리하려고 하는 임대차 3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서울 집값이 중위값입니다만은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명박 정부 때는 어떻게 해서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는지에 대한 그러한 연구나 조사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네.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경태 의원님 기본적으로 부동산 백지 신탁에 대해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일각에서요. 그리고 또 특히 다주택자들에 한해서는 기재위나 국토위 관련 상임위에 뭐 간사같이 특정한 어떤 위치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의견도 국회 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그 투기와 그 내 집 마련을 위한 꿈 이거는 구분해야 된다 보고 있거든요. 네. 우리 사회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집을 가지고 계십니까? 서울에? 네, 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 예. 네. 만약에 열심히 해서 가족 중에 서울에 집이 있다 해가 이거 죄인이 됩니까? 한 채를 가졌느냐 아니면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좀 한 구분이 채 가지고 있을 달라지겠죠. 네? 한 채를 가지고 있다 했을 때 네. 그 죄가 됩니까? 제가 아까 드린 질문은 다주택자의 경우 아니 기재위나 제가 이야기하고 국토위. 싶은 뭐냐면은 네. 그 지금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집을 네. 한 채에서나 뭐 두세 채에서나 그 구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냥 가격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그 세금을 이제 매기겠다는 건데 네. 저는 집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네. 다만 여러 채 투기성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을 엄벌해야지요, 당연히. 네네. 그러지 않고 열심히 땀 흘려서 정직하게 내 집 마련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 채 있는 경우에는 대폭 그 보유세를 인하해 주는 게 맞다 이래 보거든요. 네. 의원님 제 그래서 질문에는 이런 부분은 답변을 아직 안 하셨어요. 지금 답변하지 않습니다. 다주택이라 해가지고 이걸 그냥 그 투기성으로 잘못된 그 소득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네.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한 채를 마련한 건지 저는 구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제 질문은 다주택자들이 기재위의 간사나 국토위의 간사를 맡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네. 그까지는 저는 집이 한 채밖에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네네. 그 여러 채 있는 분들이 그 국회에 많이 계십니까?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뭐 그런 백지 신탁, 네. 뭐 이런 지금 우리 사회자님 말씀에 대해서도 네. 뭐 그렇게 좀 나쁜 생각은 아니다. 나쁘게 우리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통합당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하실 거죠? 앞으로 계획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그 통합당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네네. 그 야당으로서 할 수 있는 게 그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문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네. 다만 지금 이 순간에 아마 정부 관계자가 듣고 계신다면은 네네. 부동산 정책을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바꿔서 네. 어떻게 해서 전 정권에는 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었는지에 대해서 네. 물론 당은 틀렸지만은 네. 성공한 정책이 있다면 그거는 저는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게 옳지 않겠습니까? 네네. 예, 그래서 실패한 노무현 정부 때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고스란히 옮겨오는 그런 듯한 네. 부동산 정책으로서는 도저히 그 서울 집값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 하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